안녕하십니까. 노란노트의 벼락시기학과 동해입니다. 공부든 영어든 벼락시기가 제맛이죠. 올 여름을 나기 위한 시원한 미스터리 스릴러 미드 걸작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미드는 바로 스트레인저 싱입니다. 한글 제목 기묘한 이야기. 노란 노트. 곧 7월 4일부터 기묘한 이야기 시즌 3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네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신나! 예! 신나! 미드 기묘한 이야기도 참 재밌는 뒷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뭐부터 할까? 많어. 엄청 얘기가 많다고. 아무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묘한 이야기는 정말 여름을 나기 위한 최적의 드라마입니다. 미스터리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해야 할까? 미스터리라는 명칭은 60년대 추리소설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알 수 없는 신비함, 괴현상, 범죄, 환상 등의 소설을 모두 포함해서 60년대부터 미스터리라고 불렸습니다. 미드 기묘한 이야기는 이 미스터리의 결정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야기는 1983년 인디애나주의 가상의 작은 마을 호킨스에 한 소년 윌 바이어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담고 있죠. 윌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왠지 술냄새 풀풀 풍길 것 같은 인상의 보안관 짐 하퍼가 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 이상한 노숙자 같은 초능력 소녀가 나타나지요. 11. 이름이 11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11번이. 이름이 없어서 동네 아이들이 붙인 이름이죠. 이 11과 마을 사람들이 얽히며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정부가 몰래 텔레포트를 실험했다는 유명한 음모론에서 착안을 한 거죠. 거기다 영화 2013년작 프리즈너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불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용의자를 치주하는 그런 아빠의 윤리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요. 그런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윌의 엄마가 담당을 하죠. 그 윌의 엄마가 왕년의 동안 위노라 라이더이더라고요. 와, 위노라 라이더 정말 동안이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약간 그 혼이 나간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더라고요. 진짜 연기 쩔었어. 처음 기묘한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위노라 라이더가 나와서 무지 반가웠던 기억이 나네요. 위노라 라이더가 저보다 한참 누님이시죠. 그리고 응답하라 1988처럼 추억을 돋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 있잖아, 옛날에 오락실 풍경 같은 느낌. 80년대 배경 속에 아이들의 세계와 어른들의 세계를 절묘하게 조합해서 더욱 재밌었던 미디어였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넷플릭스 플랫폼을 선택해 방영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가입자 시청자 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의 시청률 데이터가 없죠. 그러나 심포니 테크놀리지 그룹에서 프로그램 소리를 감지하여 TV 시청을 측정하는 전화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네요. 야, 대단하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심포니에 따르면 기묘한 이야기는 출시 35일 만에 미국에서만 성인 남녀 1,4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대박 터트린 거지. 이 미드를 만든 로즈 더퍼와 맷 더퍼인 더퍼 형제는 각본부터 제작, 감독까지 모두 직접 맡아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더퍼 형제는 원래 영화파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고 그 빛을 별로 보지 못한 케이스이죠. 그러나 운 좋게 TV 프로듀서가 그들의 이야기에 매료가 됐고 나이트 샤말론 감독의 멘토를 받으며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원래 기묘한 이야기는 몬탁이라는 더퍼 형제가 쓴
단편 시리즈 소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의 원래 제목이 몬탁이죠. 이 몬탁의 포스터를 보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와 공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의 소설 파이어 스타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더퍼 형제가 말하기를 조스와 파이어 스타터의 영감을 받아서 표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도 스필버그와 킹의 영향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 마치 E.T.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있어. 이 몬탁이라는 제목이 제작 과정에서 스트레인저 싱 기묘한 이야기로 바뀐 거죠. 재밌는 건 이 기묘한 이야기가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표절 시비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 제작사인 찰리 캐슬러가 2012년작 자신의 단편 영화 몬탁 포 스트레인저 싱에서 아이디어를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찰리 캐슬러가 더퍼 형제에게 자신의 단편 영화를 보여주며 함께 장편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퍼 형제는 그 단편 영화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아이디어는 2010년부터 기획한 거라며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을 했습니다. 뭐 진실은 알 수가 없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실 이 더퍼 형제의 기묘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음모론 몬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퍼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 몬탁 프로젝트에 관한 음모론 책도 있습니다. 책 더 몬탁 프로젝트 익스페리먼트 인 타임이 이미 1992년에 출간을 했죠.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롱 아이슬란드의 동쪽 끝에 있는 몬탁 공군 기지에서 시간 여행과 텔레포트 실험을 했다는 음모론이죠. 그래서 더퍼 형제는 미드 기묘한 이야기의 배경을 롱 아일랜드 몬탁에서 직접 찍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날씨 때문에 불가능해서 아틀란트에서 세트를 만들고 찍었다고 합니다. 몬탁 프로젝트가 워낙 유명한 음모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과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음모론의 시작은 1943년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에서 벌어진 일명 투명 전함 실험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함을 투명하게 만드는 실험을 했다는 거야. 야,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 실험에서 엄청난 전기를 가한 군함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640km나 떨어진 버지니아 주의 노포크항에 다시 나타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나타난 군함 안에는 150명의 선원이 사라졌고 40명의 방사능으로 타 죽은 시체가 있었다고 하네요. 야, 거기다가 신체가 절단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오체가 합쳐진 시체가 널렸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2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모론이지, 음모론. 난 음모론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론을 샅샅이 뒤져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음모론이 재미가 있어. 이 전설 같은 음모론이 필라델피아의 텔레포테이션 실험인데 이를 미드에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이 이스터 에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순수함도 돋보이면서도 추억을 돋게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미드,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재밌게 본 미드이고요. 7월 4일 시즌3 넷플릭스 첫 방송이라 무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을 나기 위한 최고의 미스터리 미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미스터리 미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저도 텔레포테이션 능력이 있지요. 흡!